네, 오늘은 주택 재산세 보시겠습니다. 일단 재산세 보시기 전에 주택의 정의에 대해 알아야 되는데, 주택이라 함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그 부속 토지도 말한다. 부속 토지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주택은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뉘고, 공동주택은 다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은 단독, 다가구, 다중, 이렇게 나뉘는데 요거 글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이 서울시에서 만든 자료 참조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크게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단독주택, 그리고 660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다중주택, 그리고 660m 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 3층 이하 19세대 이하, 그다음에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우리가 흔히 보는 5층 이상 아파트, 660제곱미터 초과하는 연립주택 4층 이하, 그리고 다세대 주택 660제곱미터 이하 다세대 주택, 그다음에 공동치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50% 이상인 기숙사가 이렇게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가구 주택의 과세는 다가구는 아까 단독주택이었죠. 그러니까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고 각 가구별로 안분해서 과표와 세율을 적용합니다. 겸용주택은 이 주거와 주거 외 부분을 안분합니다. 그다음에 무허가주택. 무허가주택은 무허가 면적이 만약에 전체 50%를 초과한다. 이러면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하고 단 21년 이후 재산세가 부과된 무허가 건축물을 계속해서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은 일반적으로 건축물로 과세하지만 현황 과세의 원칙에 따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으로 과세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주택은 없고 주택 부수 토지만 있는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위에 보셨다시피 부속 토지도 주택이니까 주택 재산세가 과세되고 등기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뭐 재산세 당연히 내야 됩니다. 그다음 생활용 숙박시설 주택을 사용한 재산세 적용 세율. 뭐 요거는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뭐 생숙 요건 갖추고 뭐 공부상으로도 생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택 재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 그다음에 재산세 과세 기준일과 납세 의무자. 재산세 과세 기준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매년 6월 1일 이때를 기준으로 하고 이 취득 시기는 우리가 뭐 취득세에서 많이 살펴봤죠. 저는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과세 기준을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그래서 만약에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분한다. 그 과세 기준이 현재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재산세 내고 다음의 경우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납세 의무자로 의제한다. 그래서 의제되는 건데 만약에 알 수 없을 때는 공부상 소유자, 상속재산이 아직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 그래서 주된 상속자는 지분이 높은 사람, 그 다음으로는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그 다음에 미신고 종중재산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게 다 다릅니다, 법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신탁자가 납세 의무자지만 여기 재산세는 위탁자. 그럼 파산 재단이 속한 재산의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 보겠습니다. 재산세 과세 표준은 주택 시가 표준액, 우리 취득세 편에서 보셨죠? 주택 시가 표준액 곱하기 공정시장 가액 비율. 현재 주택은 60%입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45%등 예외적으로 적용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시가표준액의 60% 대신에 1세대 1주택자 시가표준액이 9억 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그래서 3억 이하일 경우는 60 대신에 43, 3억 초과 6억 이하일 경우에는 60 대신에 44, 6억 초과일 경우에는 45%. 요렇게 적용해 주겠다. 요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세율입니다. 세율은 누진세율 0.1에서 0.4%를 적용하는데 만약에 1세대 이것도 1주택자라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까지는 표준세율에서 0.05%포인트를 빼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은 좀 잘 안 와닿으니까 요 그림으로 보시면 요게 이제 0.6억이 이게 시가 표준액이 60%를 곱해서입니다. 60% 곱한 금액이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9억이죠. 그래서 0.6억, 1.5억, 3억, 5.4억 해서 6억, 0.6억 이하에는 0.1%, 그 다음 구간 0.15%, 그 다음 구간은 0.25%, 그 다음 구간은 쭉 0.4%. 근데 1주택자 특례세율은 여기 9억, 5.4억, 여기까지는 이 구간은 0.35, 0.2, 0.1, 0.05 이렇게 표준세율에서 0.05%포인트 차감해주겠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고요. 그리고 1세대 범위 나와 있고 1세대 주택 판단 시 주택수 제외되는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 내용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되고요. 탄력세율은 지금 뭐 시행하지 하고 있지 않고 재산세 계산 방법 요게 이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과표준은 공시가격의 60% 그리고 과세표준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미니멈이죠. 미니멈. 그래서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에 더하기 해당 연도 과세표준 곱하기 과표 상한율. 이게 현재는 5%입니다. 5%.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서 요거 변경 이걸 보시면 이렇게 산출한 산출세액과 전년도 납부세액의 105에서 130을 곱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결국 납부하셔야 되는데 요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요 사례를 보고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직전 연도 대비 주택 공시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도 재산세가 인상될 수 있나요? 인상될 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세부장 상한제에 따라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 납부한 세액에 세부당 상한 비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여전히 큰 경우라면 세부당 상한 비율을 적용한 세액이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이거 되게 저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요거는 제가 사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세부담 상한제도가 이제 주택 공시가격 전년도 이게 상한액이 3억 원 이하면은 1.5배, 1.05배, 3억 초과 6억 이하면은 1.1배, 6억 초과면 1.3배.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기사가 나가지고 이제 행안부에서 소명한 자료인데 집값이 떨어졌는데 재산세 왜 늘었냐? 한국경제 등 이렇게 이제 2023년 7월 21일에 이렇게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세제과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1주택자인데 21년에는 공시가가 2.29억이었고 22년에 공시가 3억, 23년에 공시가 2.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납부세액이 증가했다 이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보니 21년 공시가 기준으로 산출세액은 32만 1,000원인데 이때 상한액이 11만 9천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걸 냈죠. 근데 22년에 공시가가 올랐습니다. 요건 그때는 31만 9천 원이 나왔고 여기에 1.05배 한 상한액 기준으로 했을 때는 3억 이하니까요. 그래서 12만 5천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또 요걸 냈겠죠. 근데 뭐 공교롭게 23년에는 공시가가 하락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당연히 산출세액이 떨어졌는데 여전히 이 갭이 크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직전 연도 곱하기 1.05배 한 131이 선택이 돼서 결국에는 전년 대비 공시가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납부세액이 상승한 결과가 나온 겁니다. 요게 인제 여기 이것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이 공시가가 2.29억이고 여기 공시가 3억인데 어떻게 산출세액이 더 줄었냐. 요거는 인제 보시면 우리가 인제 이 공시가가 곱하기 미니멈 곱하기 또 이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산출이 돼 가지고 여기 줄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 결론은 공시가가 이렇게 하락해도 이 상한의 기준으로 1.05배 곱하니까 여전히 이게 크게 낮다면 이게 공시가가 하락해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을 2인 이상 공동 소유하면 재산세 관련 혜택이 있나요? 어찌됐든 과세 표준으로 세액 산출에서 총액 기준에서는 동일하다. 그래서 영향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